자, 들어보세요. 이제 기출문제들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1번 문제는 그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잖아. 1부터 8까지는 그 자연수의 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터 보면 조건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x가 1부터 7까지 8까지군요. 미안해요. 8까지고 x가 정의역이면서 공역이 된다. x에서 x로 가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조건은 시역의 원소 개수가 몇 개다? 7. 그러니까 아쉽지만 누군가 한 명이, 정말 아쉽지만 누군가 한 명이 어떤 일을 당한 거죠? 버림받았죠. 그죠? 아무도 선택을 받지 못한 가슴 아픈 친구가 좀 여러 명 있었으면 같이 모여다니면 되는데, 이럴 때가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 명만 있으면. 한 4명 선택받고 3명 선택을 안 받았으면 3명끼리 이제 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게 이제 가장 슬픈 상황이죠, 이런 게. 아닌가요? 다 짝을 이뤘는데 한 명만 남겨진 거. 눈물밖에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 같고요. 나를 보니까 그 얘기는 지금 F1부터 F8까지 다 더하는데 결론은 한 놈은 중복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한 놈 선택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죠? F1부터 어디까지 더했죠? F8까지 더했을 때 42라는 내용이 뭐냐면, 결론은 선택을 원래대로 했다면 하나씩 선택을 받았어. 그럼 몇이 나와야 되냐, 우리 소빈아? 1부터 8까지 다 선택을 받았어. 그럼 몇이 나와야 되죠? 다 더하면? 다 모두가 1대1 대응처럼 나왔어. 그러면은 1부터 8까지 다 선택받는 거니까 9 곱하기 몇이죠? 4. 만약에 1대1 대응이 있으면 9, 4? 36이 나와야 돼. 원래대로 하면 36이 나와야 돼요. 다 하나씩 선택을 받으면 9, 4, 36.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얼마나 더 크죠? 얼마나 더 큰 거야? 6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한 놈이 빠지면서 한 놈이 중복된 게 들어왔는데, 그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6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빠진 놈과 들어간 놈의 차이가 몇이 나야 된다고? 6이 나야 돼요. 왜냐면 원래 36이잖아. 다 선택되면. 그러면 만약에 1이 만약에 빠졌어.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1이 빠지고 중복된 게 하나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7. 이제 뭔 소리인지 알아듣나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 두 개가 한 곳으로 간 게 있는 거야. 하나는 왕따가 된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다 선택받으면 36인데, 여기서 결론 이런 거야. 36이 다 선택받은 건데 여기서 한 놈이 빠져. 그리고 한 놈이 중복된 대로 간 거야. 그랬더니 얼마가 늘어났다? 6이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이 빠졌으면, 1이 빠졌어. 이게 빠진 거야. 슬프지만 이제 왕따 당한 거죠. 중복돼서 선택돼야 되는 놈이 누구냐면, 중복된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론은 7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만약에 빠진 게 2였으면 중복되게 선택된 놈이 누구라는 얘기인 거야? 8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8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라는 걸 나에서 준 거예요, 지금. 다하고 나를 통해서 1이 빠졌으면 7이 중복해서 선택이 된 거고, 2가 빠졌으면 8이 중복해서 선택됐다. 지금 이거를 가나로 준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좀 우리에게 조금 더 이걸 논리적으로 해서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냥 가나 조건 합치면 마지막 조건이 뭐냐? 함수 치역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몇이다? 몇이다? 6이다. 봐봐. 빠진 게 2면, 빠진 게 1이라고 한다면, 봐봐. 첫 번째 케이스 봐봐. 빠진 게 1이면 최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2가 되는 거예요. 최대는 뭐가 되겠죠? 최대는 당연히 8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차이가 몇이 나오냐면, 이 차이는 뭐가 되는 거죠? 6이 나옵니다. 자, 빠진 게 2면 최소가 몇인 거죠? 1인 거예요.
빠진 게 2라는 얘기는 1은 들어갔다는 얘기죠. 최소가 1이 있다는 거야. 최대는 몇이 되는 거냐, 소비나? 8이죠. 그럼 이 차이는 몇이 되는 거죠? 10이죠. 근데 다 해서 뭐라 하겠어? 그 차이가 6. 이 상황이라는 얘기야. 이 상황입니다. 결론은 가나다를 통해서 1이 빠지고 1이 아쉽지만 왕따가 된 거고요. 7이 2개가 간 거야. 7로 2개가 간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FA랑 FB가 뭘로 갔냐?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뭔 소리야? FA랑 FB가 같은 곳으로 간 거야. 중복해서 갔다는 얘기죠? 그 중복해서 간 놈은 누구라는 우리 알고 있죠, 지금? 7. 그래서 N은 몇이 된다? 7이다. 그러니까 답은 몇이 되는 거야? 7인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선택됐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누가 들어가고 빠졌는지를 생각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요 생각. 1부터 8까지 다 선택을 받았을 때랑 하나가 빠지면서 하나가 중복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빠진 것과 중복된 거를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요런 게 어려운 거죠. 요런 생각을 하기가, 요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건데, 이제 선생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거를 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다 선택되는 거. 비교하기 위해 항상. 왜냐면, 그냥 맨땅에다 생각할 수 없잖아. 42니까. 그냥 하나씩 다 더해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하나씩 다 해봤을 때 구하는 거를 기준점 삼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과거의 경험과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걸 구해야 되겠다, 안 구해야 되겠다?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의 비교를 통해서 찾는 게 빠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노하우들 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똑같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분명히 이걸 통해서 또 빠진 것과 중복된 거를 문제를 바꿀 거야. 이게 42가 아니라 뭐 41을 낼 수도 있겠죠. 아, 문제를 바꿀 거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41로 바뀐다 그러면 빠진 게 1이면 중복된 게 6이 되는 거고, 빠진 게 2면 중복된 게 7이 되는 거고, 빠진 게 3이면 중복된 게 8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TDS 값 차로 해가지고 문제를 변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변형 문제, 이게 42가 아니라 41일 때, 40일 때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라는 거지. 왜냐면 그대로 출제될 확률이 없어요. 아이, 선생님께서 미쳤냐, 그대로 내게. 그럼 곧바로 그 교육청 게시판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대로 내면.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겠어요? 빠진 것과 들어간 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못 알아듣으면 어쩔 수가 없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자기가. 특히 배경 친구들은 똑같이 안 나오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약간 IQ 테스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이 문제가. 집합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자, 2번. x가 마삼부터 2까지가 되겠고, 여기서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자, 그러니까 정의역은 x에서 가는데, 갈 때는 치수 전체로 가요. 공역. 그 다음에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x는 마삼부터 2까지. 이렇게.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자, 이제 가조건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이게 방정식으로 해를 줬는데, fx가 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알겠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건데 얘가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죠. 뭐 이거는 다 알잖아. 이 정도는 뭐 모르냐? 우리 필기 안 할 겁니까? 빨리 필기해. 놀지 말고 지금. 야,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니까, 이런 거 충분히. 자, 그래서 fx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되거나 또는 fx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x가 되게 되면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로 보자면 fx는 2차 함수거나 1차 함수. 근데 x에 들어갈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항상 0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3, 마이0 들어갔을 때 이 둘 중에 하나 값이 나와야 돼, 무조건. 뭐 교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교점이 있는 건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죠. 교점은 뭐냐? 교점은 찾을 수 있죠. 교점 뭐야? 교점 나오는 걸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교점 나오는 거. 그리고 넘어가면은 교점은 둘이 같을 때니까. 언제죠? x가 5일 때랑 언제서 마이너스, 근데 5는 없잖아. 그죠? 그럼 f-1은 벌써 결정이 된 거 안 된 거야? 된 거야. f-1은 빼박으로 뭐로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4로 간다는 게 결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1은 교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4로 가야 되는 거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얘는 이제 외통수예요. 얘는 이제 선택지가 없다. 나머지 값들 뭐 마3, 마이, 0, 1, 2는 여기 요 값이 되거나 요 값이 되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값이 되면 되는데 얘는 그냥 외통수예요. 됐죠? 여기까지? 천천히 내가 풀어주고 있어요.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나조건을 보면요. 나조건을 보면 네, 이해되고 있냐? 우리 태연이? 조금? 아니 얘는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1은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둘 중에 선택지가 없잖아.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고 얘도 마이너스 1 4니까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둘 중에 나와야 되니까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둘이 같은 값 나올 때니까. 지금 이게 정렬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둘 다 똑같은 값 나온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무조건 4로 가야 된다. 함수는 뭐 이해가 없나요? f0 곱하기 f1 곱하기 f2는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0, 1, 2를 곱했는데 음수다라고 했으니까요. 음수다라고 했으니까요. 결론은 음수가 한 개 있던지 음수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3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다 만들어 볼게요. 표로. 다 따져봐야 되니까. 상당히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약간 다 따지는 문제예요. 경우의 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F0이 갈 수 있는 거는 F 마삼부터 합시다. F 마삼이 될 수 있는 거는 두 개죠. 첫 번째 뭐죠?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마구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던지 또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가 되던지 1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니까 12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가 되던지 요거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0이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를 다 넣을게요. 하나씩 더 넣어볼게요. 이게 다 노가다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4가 되는 거니까 4에서 마4에서 플러스 하면 1인가요? 1이던지 아니면 8이 되던지. 됐어요? 마1이 되면 다 써볼게요. 4가 되던지 4가 되던지 4가 될 수밖에 없죠. 마1은 4죠. 둘 다 4니까. 그 다음에 F0으로 가는 거는 0은 5 또는 0이죠? 그 다음에 F1은 4 또는 뭐가 나오는 거죠? 마사? 그 다음에 F2는 마지막으로 1 또는 몇이 되는 거죠? 마8?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음수가 몇 개가 있냐면 여기서 음수 가능하고요. 여기서 음수 가능하고요. 여기서 음수 가능해요. 딱 몇 가지 경우밖에 없다?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근데 여기서 0일 때 음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F0은 봐봐.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0이 되면 0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F0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5인 거야. 5 고정. 5 고정. 왜냐면은 0이 0으로 가면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0은 5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F1과 F2는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똑바로 찾아. 이게 마사나 마팔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3개 되는 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얘가 음수면은 얘는 양수고, 얘가 양수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음수인 거야. 지금 나눠지는 거야. 그 결론은 F1이 만약에 마다였어. F1이 마다였다면 F2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던지, 얘가 만약에 양수였어. F1이 양수였다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얘가 마팔이 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것들이 마이너스 1은 4로 가고 0은 5로 가는 게 지금 끝났어요. 끝났어요. 얘네들은 고정이에요. 지금 누가 고정이냐? F-1이 4로 가는 거랑 F0은 5로 가는 건 이제 고정이에요.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나머지 싸움인데 얘랑 얘는 끝났어요. 근데 1하고 2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마사랑 1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요, 마사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얘가 마사 갔으니까 1대 함수잖아. 다른 데 가야 된다고. 얘가 만약에 마사면 F3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F-2는 뭐가 갈 수밖에 없냐면 또 1로 가면 안 돼요. 얘가 1로 갔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마이는 8로 가야 돼요. 나눠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케이스를 볼게요. 이 케이스면 4하고 마팔이잖아. 그럼 F3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F3은 F-3이지 이거. 미안해요. F-3이에요. F-3은 봐봐. 지금 5, 4, 마팔에 다 빼고 다 빠져나가야 되는 4도.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F-3이 어디로 갔죠? 4로 갔잖아. 이때 함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나왔죠, 이제? 다 구했죠, 이제?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얘가 4로 갔기 때문에 1대 함수니까.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F-3은 뭐가 된다? 하나씩 다 해보면 12. F-는 8. F-1은 4. F0은 5. 그 다음에 F1은 마사. 그 다음에 F2는 1. 요 하나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얘를 다 더하는 거예요. 얘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죠. 4로 마사 없어지겠고 20에다가 6 더하니까 답은 2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나눠가지고 약간 경우의 수 같은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다 생각하는 번에가 맞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집합이보다는 사실 이거는 약간 경우의 수 느낌이거든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냐? 놀고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푸세요 조금. 이거 야 이런 거 조금 연습하면 맞출 수 있는데 충분히.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은 약간 어떤 문제냐면 여기 이제 졸고 있는 우리 오성은 조금만 강의하면 이제 졸아야지. 조금 어려운 거 하면 벌써 포기하고 있는지. 자, 3번 문제는 좀 쉬워요. 아마 내가 이 3번 문제는 풀어준 적이 있었을 텐데 자, 요 방정식을 잘 보면 돼요. fx의 제곱은 fx 곱하기 f 인버스 x의 곱과 같다라는 방정식이 나와요. 그 방정식이 나와요. 이게 좀 쉬운 문제예요. 그럼 이걸 이제 좌변 넘겨요. 그럼 fx의 제곱은 fx가 2개 곱해져 있는 거고요. 좌변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빼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제 뭐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냐면 공통인수가 뭐가 되죠? 우리 태우나? 공통인수가 뭐 되죠?
공통인수 보이죠? fx가 공통인수가 되죠? 그럼 이 방정식은 뭐가 되냐? 항상 인수분해 하잖아.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하면. 그래서 해가 나와요. 언제가 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fx가 0이 되던지 또는 얘가 0이 되던지 둘이 같으면 되죠. 됐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쉬운 문제야. 제발 좀 들어야 거기 뒤에 자고 있는 놈들. 이거 쉬운 문제야. 이거 나오는 틀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이거 나오는 팀 진짜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 살있나요?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바꾸면 얘는 뭐야? y는 fx랑 y는 제로의 교점 찾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뭐가 되냐? 얘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 찾는 건데 우리 개념 배웠어요. 본함수랑 역함수 교점 찾으려면 뭐랑 교점에 찾았냐? 태훈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 찾으려면 뭐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 넌 뭐 알아, 국민이? 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본함수랑 역함수 마이너스 x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진짜 죽여버립니다. 이거 진짜 이거 모를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 교점 찾으려면 뭐 찾으면 되는 거야? 뭐 찾으면 된다고 했죠? y는 fx랑 뭐 교점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y는 x 교점 찾으라고 했어요. 이거 뭐 맨날 했던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이 교점의 x좌표랑 이 교점의 x좌표를 다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해결하면 저거 찾는 거예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개념만 알면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만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뭐냐? 인수분해를 통해서 먼저 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인수분해가 되도록 줄 겁니다. 웬만하면은. 안 그러면은 근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래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fx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 3번에서 그래프가요 지금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개념만 알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fx 그래프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1이라고 문제도 줬어요. 1,0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fx가 y는 제로랑 만나는 점. 그게 뭐야? y가 제로가 x축이죠? 이때 x축과 만나는 x가 몇이냐? 태훈아.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 근이 뭐냐고요? y는 fx랑 y는 제로 만나는 점이 어디냐고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가르쳐도 이걸 모를 수가 있군요. 야, y가 제로가 x축이잖아. y는 fx랑 x축이 어디서 만나냐고. 1! 요 근이 x가 1이라고요. 이 근이라고요, 지금. 두 번째, y는 x를 여기다 그려놨어요. y는 x를. 교점을 줘요. y는 x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여기 좌표가 뭐라고 줬냐면요.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줍니다. 이게 y는 x예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주죠? 4,4라고 줘요. 그럼 이게 뭐야? y는 fx랑 y는 x랑 만나는 교점은 뭐야?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의 근은요,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온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근이 몇 개가 나오냐? 근이 몇 개 나온다? 총 3개가 나오는 거예요. 3개가. 그래서 답은 뭐다? 모든 합을 거라고 해서 다 더하면 몇이 된다?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지금. 되게 쉬운 문제. 개념만 알면 이거 뭐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x축과 교점, 역함수하고 만나는 교점. 뭐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틀리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4번. 이런 개념 전혀 모르는 거 보면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야, 저 얘기는 맨날 그래프 그리라면 내가 맨날 쉽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셀에서 이제 안 돼 있는 건지. 자,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갑니다. 유리함수.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당연히 그래프 그려야 돼요. 이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 안 그린 놈들은요 다 쳐 맞아야 돼요. 이건 뭐 용서가 안 돼요. 자, K가 음수라고 줬어요. 기본형을 대놓고. 그래서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은 A, B래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점근선은 X는 2가 되겠고요. Y는 1이 되겠습니다. 자, K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축과의 교점이 되겠고요. 이게 A예요. 이게 Y축과의 교점이 되겠고요. 이게 B예요. 자, 이것도 못 그렸다. 가슴이 아프다. 그 다음에 두 점근선의 교점, 여기 C, 요 콤마 몇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기는 2,1이 되겠습니다. 좌표 구하는 싸움이에요. 자, Y절편 구하려고 하면 0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뭐 되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K가 됩니다. 자, 여기 Y가 0일 때니까 좀 구하면 조금 귀찮아지긴 하겠네요. 그래서 요게 어디 위에 있다? 한직선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타스틱하게 요렇게 지나가면서 한직선이 있대. 자, 여기도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구해보면 y 0일 때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 뭐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되겠고요. 자리 바꾸면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어요. 근데 x는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k. 2 마이너스 k만 0. 여기는 0,1 마이너스 2분의 k. 그래서 기울기 같다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안 된다? 되는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틀린 친구들은요, 진짜로 지금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좌표 찾는 것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2 빼기 0분의 여기서 이렇게 빼죠? 1에서 이거 빼주면은 2분의 k만 남아요. 자, 여기서 이게 또 뺄게요. 2에서 2-k 빼면 k분의 1에서 0 빼니까 1.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BC 기울기랑 CA 기울기가 같다. 한직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오죠. 2가 내려오면 4분의 K는 K분의 1이 되겠고요. K제곱은 대각선 곱하면 4니까 K가 뿔마 2가 나오는데 K는 음수라고 줬기 때문에 K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 틀리면요 쳐 맞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그냥 공부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진짜 그냥 평이한 문제예요. 지금 앞 문제들에 비해서는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유리함수 그래프만 그리스 알아서 다 푸는 문제들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5번. 자, 유리함수 y는 얘도 좀 쉬운 문제 같은데 얘도 그냥 그래프 그리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틀리는 거 용납하지 않겠어요? 자, 얘도 이제 그래프 제발 그래프 좀 그리세요. 그래프 안 그래, 왜 안 그리는지 모르겠어. 일단에, 뭐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이상하네. 그래프 문제 나왔는데, 안 그려가지고, 마삼이니까 플러스 8.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8 더하기 3. 그래프 그리면요. x절편 1, y절편 3 되겠습니다. 8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대충 그리면 되겠고 0일 때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5니까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5니까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 y는 3이다. 맞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프는요, 이 y절편만 구하면 되죠? 몇 사분면 지난다? 3, 4분면은 지납니다. 니은도 맞아요. 무슨 다분면 나오면 y절편만 찍으면 된다겠죠?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3의 대칭이다. 이거 그냥 옮기면 되잖아요. 자,
원래 y는 x 대칭이었던 거를 지금 x축으로 얼만큼 옮겼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옮겼으니까 같이 평행이동할게요. y 대신에 뭐 들어가면 된다? y-3 들어가면 되고요. x 대신에 x-1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넘기면 y는 x 플러스 2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틀리다? 디귿은 t였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는 거 용납 안 할게요. 이거 틀리면 이건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예요. 이거는 100번까지만 하고 싶시다. 그러면 몇 개가 남는 거죠? 너는 공부도 안 하는데 이렇게 졸아. 오성훈, 응? 저 맞을래요? 응? 자, 2x 빼기 4의 절대값이고 0부터 x는 4까지가 되겠고요. 자, 기억부터 구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죠. 실제적으로. 자, 그럼 기억은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f의 잘 들으세요. 자, 일단 f1을 집어넣어요. f1이 몇이 나오냐? f1을 집어넣으면요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f1이 2가 나옵니다. 다시 들어가요. 2가. 그럼 f2는 몇이냐? f2는 0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억이 맞습니다. 자, 니은부터 잘 들으세요. 니은부터. 그래프로 푸는 건데 니은을 의미하는 게 뭐냐? fx랑 x의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2개이다. 자, 이 그래프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뭐냐? 결론은 y는 fx랑 y는 x하고 0부터 4 사이에서 교점을 몇 개 가지냐 문제예요. 결론은. 그래프로 보자면. 그래프를 이제 옆에 그려볼게요. 다 그래프 놀이야. 거의 대부분이. 자, 0부터 4까지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요쪽은 절대값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라왔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요쪽은 그냥 탈출해서 y는 2x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V글을. 이때 y는 x를 그려요. 0,0을 지나겠고 4,4를 지나가니까 y는 x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여기서 하나 만나고요. 여기서 하나 만나요. 보이나요? 얘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의 개수가 2개예요. 결론은 실근도 몇 개다? 2개이다. 니은이 맞아요. 다 그래프로 푸는 문제입니다. 되게 그래프 푸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프 놀이에요. 어차피 지금부터 제가 그래프 놀이로 갑니다. 자, 디귿도 자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 안 그려도 디귿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대부분 치환을 많이 해요. 자, 디귿을 보자면 f의 x가 뭐랑 같다? fx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방식인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그래프 그리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치환을 많이 합니다. 뭐를 많이 한다고요? 치환. 그래서 얘를 fx를 t로 치환해가지고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야? ft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t하고 만나요.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요. 위에랑 같아요? 안 같아요? 위에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치환해놓고 나면요. 위에 근이라고 똑같아져요. t의 근이. 이해되나요 지금? 그러면 t의 근을 구해볼게요. 지금
야, 하나는 그냥 보이죠? 하나는 근이 뭐죠? 4죠? 안 보여요? 보이죠? 지금 4가 근이에요. 교점 X좌표. 그러니까 첫 번째, 얘하고, 요거의 근이 하나가 뭐다? 하나가 X는 4예요.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는. 얘하고 Y는 X랑 그 연방 때리면 나와요. 교점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면. 다 연방 놀이, 그래프 놀이, 교점 찾기 놀이 다 그런 문제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x랑 연방을 때리면 넘어가면 3x는 4가 될 때 x는 몇이 난다? 3분의 4. 이게 근이에요. 그러니까 얘 근은요. 지금 우리가 구하자면 x 근이 식은 두 개 나오는데 3분의 4 또는 4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됐어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 쉴 거예요. 그럼 요거의 근도 마찬가지겠죠. 얘랑 뭐 x에서 t로 바뀐 거 보니까 요 t의 근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겠죠. 똑같이. 그래서 t의 근은 몇 개가 나오냐면 저기 뒤에 똑같으니까 3분의 4 또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야 돼. 봐봐. fx가 몇일 때? 3분의 4일 때가 있는 거고. 지금 두 개 나눠집니다. 이제 거꾸로 갈게요. 첫 번째. fx가 뭐가 될 때? fx가 뭐가 될 때? 3분의 4가 될 때. t값이 구했잖아. fx가 뭐가 될 때? 4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거꾸로 가서 t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다시 t를 여기다 넣어요. 두 개가 들어갔죠. 그럼 fx가 3분의 4일 때, fx가 4일 때, 이때 다시 x를 값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래프로 가죠. 요게 이제 뭐의 교점이야?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의 교점은 다시 그러면 y는 fx랑 뭐랑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y는 3분의 4라는 상수함수 교점 찾으면 되겠고, 여기는 또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 바꾸면 y는 fx랑 뭐의 교점 찾으면 되는 거야? y는 4라는 교점을 찾으면 나오는 거야. 요 식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뒤로 간 거야? 합성함수라는 건요, 대부분 치열해서 뒤로 한 단계씩 가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즘 이게 트렌드예요. 거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래프는 내가 설명해 주긴 했지만, 웬만해서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y는 fx죠? 지금 y는 fx를 같이 그려놓을게요. 다시 y는 f 지울게요. 그럼 여기서 근 찾는 건 어떻게 하냐? y는 fx랑 y는 3분의 4. 그러니까 y는 3분의 4가 1보다 좀 크니까 여기 y는 3분의 4. 요게 얘 근이에요. 요 교점. 여기. 여기가 첫 번째 근. x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x2. 3분의 4하고 근은 두 개가 나옵니다. 또 fx랑 뭐랑 근을 찾으면 되냐면 y가 4인 거. 여기. 요때 근은 뭐 대놓고 나오죠. 뭐죠? 0하고 뭐가 된다? 4죠? 이건 뭐 그냥 보이니까. 얘 근은요. 0 또는 4예요. 뭐 사실 대놓고 보이죠? 교점 0하고 4인 거. 이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요거는 대칭이잖아. 이게 딱 봐도 대칭이 보이나요? 이 대칭인 거 보여요? 그럼 두 개 합을 구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다 더하라겠어. 결론은 뭐냐면 근이 4개가 나오는데 근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x1하고 x2 나온다고 칠게요. 다 더한 게 근이에요. 그러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0 더하기 4가 근인데 이게 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더한 거의 평균이 2예요. 그러니까 결론 이런 거죠.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안 구해도 돼요. 합이니까. 그러니까 x1 더하기 x2는 4예요. 이게 몇이다? 이게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요. 총 4개가 나와요. 실근 개수 몇 개 나온다고요? 실근? 총 4개 나오고요. 그 합은요. 4 더하기 0 더하기 4니까 다 뭐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문제처럼 보이지만 뒤로 백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들어가면서 다 그래프로 푸는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찍겠습니다. 7번 문제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함수를 애매하게 준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함수를 그게 쉽게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건 정도 알겠죠, 설마? 그래서
gx라는 함수를 주는데 이 gx라는 함수가 1차함수가 있어요. 일단 1차함수가 언제?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1차함수고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는 2차함수예요. 아래로 블록한 2차함수거든요. 이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찾아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다시 1차함수로 가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떤 함수냐면 gx가 일단 치역이 실수 전체야. 치역이 뭐라고요? 실수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역 치역 찾는 거는 연습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아직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치역이 실수 전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gx가 무슨 함수라는 얘기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확률이 없어요. 개념으로 무조건 나와요. 1대1 대응. gx가 함수 gx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를 안 그렸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천천히 풀게요. 일단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일 때 몇이냐? 마이너스 2일 때 몇이죠? 마이너스 2일 때 6인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6을 지나가요. 마이너스 2,6을 지나가면서 대충 기울기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쁘게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6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안 들어가요. 동그라미 칠게요.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1일 때 집어넣으면 몇이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3이죠? 1, 마이너스 3을 지나요. 1, 마 3이니까 여기다 붙일게요.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예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거를 그렸을 때 이게 1대1 대응이면서 이게 치역이 실수 전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아래로 블록한 게 요런 모양인 거야. 요렇게. 아래로 블록한 게 요렇게 되는 그래프에서 요쪽을 따오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면서 요렇게 아래로 블록하기. 첫 번째 요거. 이게 1번 2차 함수 모양이에요. 그냥 얘만 되냐? 이거 내가 어디서 풀어줬던 지식하면 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요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아래로 블록해. 이렇게 들어가게. 요렇게 돼도 돼요. 이게 1번이었다고 치면은 이게 2번. 얘도 끊어지긴 했지만 다 1대1 함수예요. 하나씩 만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돼요. 대칭축은요 당연하겠지만 얘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고요.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얘는 이쪽에 대칭축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 그래프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에 많이 틀리는 건 뭐냐면 1번만 생각해요. 2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도 다 하나씩 만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치역도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둘 다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자, 그러면 1번일 때는 2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데 1번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어디 지나가는 거죠? f 마이너스 1번일 때 f 마이너스 2는 6을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f1은 마3을 지납니다. 2번 그래프 모양일 때는 f 마이너스 2가
마 3이에요. f-2가 마 3이에요. 그 다음에 f 여기가 1이었죠? 이게 1이죠? f1이 6이 나와야 돼요. 이번 그래프 모양이 되려면. 그래서 둘 다 더하면 몇이 있는 거죠? 둘 다 더하면 몇이죠? f1하고 f-1 더하면 둘 다 몇이죠? 3이죠? 근데 기억이 맞아요. 기억은 뭐 둘 다 관계없이 f-2랑 f1은 두 케이스 다 3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이 맞아요. 요 케이스도 3 나오고 요 케이스도 3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둘 다 맞습니다. 자, 니은에서 지금 뭐라고 줬냐면 니은에서 G0 결론은 F0를 얘기하는 거죠. G0는 F0를 얘기하는 거예요. F0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1 F1이죠. G1도 F1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F1이 몇이면 마 3이면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냐? F1이 마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니은 상황은 누구 얘기한다? F1이 마 3이기 때문에 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F0은 뭐라고 준 거야? 여기다가 이제 F0은 니은 조건 때문에 F0은 마이너스 여기 니은 조건이에요. 추가가 된 거야.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요 세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니은은 1번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 점이 주어지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니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fx를 2차 함수여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친다면 지금 a는 양수가 돼요. 최고차항 양수가 있으니까 f0가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니은을 풀고 있습니다. 니은은 그 다음에 이제 연립해요. f-2 대입하게 되면 4a 빼기 2b-1이고 이게 몇이다? 6이다. 그 다음에 f1 a 더하기 b-1이 몇이다? 마 3이다. 연립해서 이제 a, b 구하면 2차 함수가 나옵니다. 니은의 상황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4a 빼기 2b는 넘어가면 7인데 2로 나누면 2a 빼기 b는 2분의 7이에요. 여기는 a 더하기 b가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더해요. 그럼 3a가 나오겠고요. 없어지겠죠? 더하면 2분의 4니까 2분의 3이 나와요. a는 몇이 나온다?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a가 2분의 1이 나오면 b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요. 그래서 fx가 나옵니다. fx가 뭐가 나오냐?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빼기 1이 나와요. 대칭축은요. 꼭지점 x좌표 대칭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플러스 2분의 5. 대칭축은 x좌표는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 안 맞다? 맞아요. 대칭축이 좌표가 꼭지점 x좌표죠. 그래서 2분의 5가 나옵니다. x 2분의 5 맞아요. 제대로 나왔습니다. x좌표 2분의 5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그에서 곡선 fx의 꼭지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한 거는 당연하겠지만 얘는 2분의 5니까 1번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얘 꼭지점은 2분의 5잖아. 그래서 지그 상황에서 지금 되게 딱 보겠지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어떤 그래프냐면 2번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1번이 아니죠. 얘가 1번이었으니까 얘가 1번이었기 때문에 얘랑 다른 거니까 얘는 2번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변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2면은 우리가 나타낼 때 표준형으로 접근하잖아. 기억하시나요? 2차 함수에서? 어떻게 가죠? fx를
a의 x 플러스 뭐의 제곱이죠? 2의 제곱 더하기 뭐 b 정도 이렇게 접근하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줬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대입해서 연립하는 거예요. 두 개 대입해서. 지금 디귿은 2번 그래프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3이니까 b가 뭐가 된다? 마3이에요. 왜냐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b 나와요. b가 마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꼭지점 준 거예요. F1은 6 대입하면 A 나옵니다. 1 대입하게 되면 1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A 빼기 3이 되겠고 이게 6이에요. 그래서 A는 몇이 나온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fx가 뭐가 나오냐? 결론은 fx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역함수이 존재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 g의 인버스 1이 0이다.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이게 f 인버스 1이 0이라는 얘기인데 f 인버스 1이 0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1이 있겠죠? f0은 몇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1이다. 그 얘기예요. 바꾸면 역함수 바꾸면 f0이 1인지 볼게요. 여기 0을 대입할게요. f0 1이 나오면 디귿이 맞는 거야. 0을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3이 나와서 뭐가 나온다? 1이 나왔어요. 그래서 디귿이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뭐가 된다?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다 그래프 놀이에요. 다 문제들이. 조금 긴데 7번. 풀이가 좀 길죠? 쉽지 않은 문제. 그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간만 있으면 2차 함수에 대한 이해랑 1대1 대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왜 못 푸냐면 일단 그 1대1 대응과 취업 전체가 실수다라는 거랑 2차 함수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못 풀어요. 2차 함수 개념을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데. 자, 8번. 8번 문제는 이제 조금 쉽네요. 자, 이렇게 8번 문제가 지금 뭐냐? 유리함수 y는 x분의 k. 기본형이죠? 유리함수 기본형이고 k 양수라고 줬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1차 함수죠? 두 점 PQ에서 만날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려주겠고 그려졌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을 P, 여기 만나는 점을 Q라고 해서 이렇게 원점하고 연결해가지고 요 넓이 요 OPQ의 넓이가 몇이다? 14다. 넓이. 자,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좌표랑 이 좌표는요. 얘가요. y는 x 대칭이잖아요. 기본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요. 역함수 뭐라고 해야 되나? 대칭되는 점이에요. y는 x 대칭되는 점이에요. 왜 y는 x 대칭되는 점이냐?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렇게 내가 y는 x를 그렸을 때 여기가 대칭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역함수가 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이 P좌표를 그림은 좀 그지 같아요. 내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이 P좌표를 만약에 내가 A, A분의 K라고 뒀다고 치면은 P좌표를 Q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게 XY가 다르게 바뀌어요. 대칭이기 때문에 A분의 K,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게 되게 핵심 점인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점이 언제 마이너스 1이냐면 역함수 되는 점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대칭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역함수 생각하셔야 돼요. 그 xy 좌표가 y는 x 대칭되기 때문에 xy 자리가 바뀌어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요즘 트렌드예요. 엄청 나와요. 앞으로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가 x, y 자리 좌표를 바꾸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이 다다리꼴을 보이죠? 이게 다다리꼴이 보이는데 이 다다리꼴에서 여기 넓이가 똑같거든요. 합동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빼주면 돼요. 삼각형 두 개를 빼주면 돼요. 다다리꼴에서.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얘가 어디 위에도 있냐면 얘 위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도 만족한다 안 만족한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미지수 두 개거든요. A랑 K랑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 넓이로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개씩이 나온다? 두 개씩이 나와요. 그래서 A랑 K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차근차근 하면. 그럼 일단은 여기다 대입할게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y좌표 a분의 k, x좌표 a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6. a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첫 번째 1번 관계식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 길이가 뭐냐? 여기가 a분의 k예요. 여기 x좌표 이거잖아. 0 빼면 여기는 a예요. 높이가 a거든요. 이게 a예요. 높이가.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이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고 a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사다리꼴 넓이가 나와요.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a분의 k 더하기 a 하고 높이 a 곱한 거. 이게 사다리꼴 넓이입니다. 거기서 여기 a랑 a분의 k잖아. 여기 삼각형 넓이 몇이냐?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분의 k니까 약분되면 2분의 k가 나오거든요. 이게 몇 개 있는 거죠? 몇 개 빠지면 되는 거죠? 두 개 빠지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배 해주면 k가 빠져요. 요 k를 뺀 게 몇이다? 이게 14예요.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다다리꼴에서 요 삼각형 두 개 뺀 거예요. 둘이 합동이에요. 똑같은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답이에요. 100%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계산해볼게요. 여기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A죠. K죠. 2분의 K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A제곱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K는 14. 요렇게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K인가요? 여기 나와요. 1을 다 곱해요. 그럼 이제 K를 없애요. 대입법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이니까. K 대신에 얘를 일단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대입법. 그럼 A제곱이니까 2A제곱 마이너스 6A 넘어가면 마이너스 28은 0이 나옵니다. 2로 약분하면은 그래서 A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안타깝게 조금 안 되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네요. 인수분해가 됐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쵸? 상수 K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조금 쉽지 않네요. 어디서 망했을까요? 태훈아? 우리 어디서 망했니? 웬만하면 인수분해 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허, 너 이러면 혼난다. 우리 어디서 망했습니까? 우리 수빈아 못 찾냐? 못 찾아요? 넓이가 14. 못 찾나요?
못 찾아요? 망했어요? 근해 공식으로 가진 않겠죠, 설마? 그쵸? 슬픈 이야기네요. 왜 이렇게 나왔죠? 뭔가 근해 공식에 가면 불길해서 지금 가고 싶지 않은데, 답은 뭔지 알아? 깔끔하게 나오니까? 응? 자,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뭔가 9분의 30이라고요? 뭔가 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수분해는 안 되죠? 그죠? 근해 공식 써서 K값 구해야 되나?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 A제곱은 그럼 뭐가 되냐? A제곱은 3A 플러스 14니까 여기다 A제곱 대신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4 플러스 6A니까 3A 빼기 14를 구하는 건데 3A 빼기 14 계산해보면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요. 써보기는 A는 2분의 3의 뿔마 루트 3의 제곱이면 9 빼기 4배죠. 56? 누가 봐더라도 답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네요. 2분의 3 플러스 루트 65? 무리수가 나오네요. 답일 수가 없겠네요. 답이 무리수 없죠? 그럼 위에서 내가 계산하는 거 잘못했나봐요. 어디서? 자, 찾아가 주십시오. 찾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넣어볼게요. A분의 K 넣고, A 넣고, A를 곱했죠? K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 여기까지 맞고요. 넓이.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내린 건데, 그냥? 이렇게. 여기 A니까, 이거 A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기 잡고가 A잖아. 요 길이 A 아니야? 사다리꼴이. 아, 이게 사다리꼴 아니구나. 아, 미안해. 아, 이게 사다리꼴이 아니네. 아,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아, 내 실수야. 미안해. 실수다. 여기까지 와야 되죠? 아, 그럼 이렇게 가자. 내가 넓이 잘못 구했네요. 나의 미스테이크. 자, 그럼 이렇게 가자. 여기서, 이렇게 간 거에서 여기 삼각형 두 개를 빼자. 지금 계산 잘못했어요? 쏘리. 사다리꼴이 아니었는데. 자, 여기 지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냐, 근데? 선생님이 저희 사다리꼴이 아닙니다. 그럼 삼각형으로 갈게요. 이 삼각형은 몇이 되는 거죠? 삼각형은? 여기가 6이죠? x좌표 6이니까 6이고 여기 6이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는 18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여기가 6 곱하기 높이가 몇이 되는 거죠? a분의 k죠? 이 삼각형이 밑에 6에서 만나는 거니까 잠깐만요. 꺼져. 체인지. 화면을 체인지. 자, 요 밑에 이제 넓이가 요 밑에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높이가 a분의 k예요. 약분하니까 a분의 3k가 되겠습니다. 여기 몇 개 있다? 2개가 빠지죠? 그러면 몇이 되는 거죠? a분의 6k가 빠지는 거죠? 그게 몇이다? 14다. 그래서 얘가 몇이 나온다? 4가 나와요. 6k는 4a가 되겠고요. 그래서 a는 2분의 3k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망했어요. 자, 이제 대입할게요. a 대신 k 값 구하는 거니까 k 요거 제곱하면은 4분의 9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k 제곱. 그다음에 6배 하면은 9k가 나옵니다. 6 곱하면. 자, 넘어가면은 4분의 9k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8k는 0이 나오겠고요. 4를 곱하면은 9k 제곱 마이너스 32k는 0.
그래서 K로 묶으면 9K 빼기 32는 0이니까 K는 0 또는 9분의 32가 나오겠죠? 그래서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9분의 32가 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 여기 넓이 때문에 조금 헤맸어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헤맬 때가 있다. 이제 끝났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얘는 풀만 하거든요? 내가 계산을 좀 실수해서 그렇지, 넓이 때문에. 얘는 풀만한 문제예요. 선생님이 잠깐 실수했는데. 사다리꼴이 아니었는데, 사다리꼴이 생각해가지고. 오류 찾아내느라고 시간도 먹어야죠. 자, 이제 무리함수, 내가 준 프린트. 요거. 이거 다 그래프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프린트 문제는 1번이 y는 5 빼기 2배의 1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자, 이거를 표준으로 바꾸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2의 루트 마이너스의 x 빼기 1 플러스 5니까 1,5에서 시작해서 마마하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줘. 아, 요렇게 그려줘. 요렇게. 원점 대치. 2가 들어가면요, 마사가 돼요. 뭐,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도 돼요. 2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게 또 친숙할 수도 있으려나? 그러니까 나올 때는 제곱되고 나오고 들어갈 때 제곱 붙여서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1,5에서 시작을 해서 1,5에서 시작을 해서 1,5에서 시작을 해서 0일 때 몇이냐? 3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요. 원점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그래프예요. 얘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1, 4분면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요렇게 이제 올려볼게요. 요 기울기 올리다가 여기보다는 기울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렇게 여기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맞죠? 그래야지 1, 4분 만나겠죠? 요것보다 위에 있어야 돼. 얘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고 여기 지나갈 때 여기보다는 아래로 가야 되겠죠? 여기 지나갈 때. 그게 이제 1, 4분에서 만날 때면 그래프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K니까 이게 기울기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1, 4분에서 만나는 걸 찾는 거야. 다 그래프 놀이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학교 시험에서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이거는 뭐 백양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게 아니고 성사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평이한 문제예요. 언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문제란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 그려서 그러면 여기 지나갈 때 0,3 지나갈 때 K값은 이때 몇이냐? 이때 K값은 3이에요. 요것보다 커야 돼요. 요때는 몇이냐? 1,5니까 K가 이때 몇이다? 6이에요. 그래서 3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지나가니까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K값의 범위는 3보다는 K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K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4, 5, 6이 됩니다. 합은 15가 나오는 거죠. 자, 요것보다 커야 돼요. 여기 1 다분면 아니에요. 여기 Y축, X축, Y축이 어떤 다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기본기 때문에 틀린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자, 2번 넘어갑니다. 이제 fx가 좀 방정식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그래프 놀이인데 자, 두 개로 나눠놨죠? 하나는 2차 함수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장난이 되게 많이 쳐요. 여러분 잘 보세요. 2차 함수 심심할 때마다 나오고요. 1차 함수 맨날 나오고요. 거기다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섞어서 나올 거예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요 무조건 요구해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소라는 세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달라요. 서로 다른. 그럼 첫 번째, 가는 우리가 많이 봤죠? 방정식에서 fx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잖아. 요거 이제 좀 지겹죠? 이제 태원아, 얘 많이 봤죠? 아니야? 그러면 fx가 뭐가 되거나 뭐가 되는 거야? fx가 알파가 되던지 또는 fx가 뭐가 된 거야? 베타는 거니까 결론은 이건 그래프로 보자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fx 그래프하고 y는 알파하고의 교점이 시근이 되는 거고 또는 y는 fx랑 y는 베타라는 거가 만나는 게 시근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시근, 여기서 나오는 시근하고 여기서 나온 시근이 몇 개가 나온다? 이 시근이 몇 개만 나와야 돼? 단지 딱 3개만 나와야 돼. 알파, 베타, 감마뿐. 교점이 3개가 딱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fx 그려놓고 알파랑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이랑 fx고 베타 상수함수 만나는 점이 딱 3개가 나와야 돼. 더 나오면 안 돼요. 딱 3개. 더도 말고 더도 말고. 그다음에 나 조건에서 다 그래프 해석 문제예요. 다 보시면 알겠지만 f 알파, 알파는 알파를 가져야 돼. 베타는 베타를 가져야 돼. 그래서 봐봐. 여기서 근이 벌써 나왔어요. 알파가 근이 되겠네. 요거 만족하는. 알파가 베타, 베타 근 나오잖아. 나머지 한 근은 누가 나온다? 감마. 감마 넌 누구냐? 알파, 베타 아예 대놓고 줬죠? 그래프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울게요. 다 그래프 놀이에요. 그래프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문제 풀이 과정이요. 잘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해설지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프 잘 못하면. 결론은. 그래서 이런 그래프 놀이를 많이 하다 보면요. 처음엔 좀 어려운데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프 해석만 계속 나와요. 내가 여러분들 시킨 게 뻔하죠. 그래프 그려라. 기본적으로 그래프 못 그리면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맨날 하는데도요. 안 그리는 놈들이 있죠. 그래도 안 그려요. 왜 안 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최소 100개 이상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못 그릴 일이 없어요. 100개 이상 그려보면요. 문제 풀 때마다 맨날 그리잖아요. 웬만하면 잘 그릴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렸는데 잘 못할 수가 있나요? 대부분이요. 그래프를 안 그려요.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요. 그래프 때문에 못하거든요. 맨날 그리라고 시켜요. 안 그려요. 한 2개 그린다면 많이 그렸대요.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가 말했잖아요. 상위 등급 갈수록요. 그래프 그리는 숫자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저 밑에 애들은요. 한 개도 안 그리고요. 중간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그려요. 위로 가면요. 몇 백, 몇 천 개씩 그려요. 어떻게 따라오냐고 이거를. 못 따라온다니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발생해요. 공부량이. 그래서 나중에 아예 못 쫓아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fx 그래프가요. 얘는요. a, b에서요. x가 얘보다 작은 거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려보면요. a, b에서 이게 꼭지점이에요. 얘가 꼭지점일 거란 말이야. 얘가 a, b라는 꼭지점이에요. 다 알겠죠? 근데 a보다 작을 때만 그린 거니까 여기가 a라고 치면은 여기만 그리겠다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세요. a, b에서 시작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지금? 그래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거. 여기 마이너스인 거니까 x축 대칭해서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여기가 요거예요. 여기 지금 y는 fx 그래프예요. 요쪽이 요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알파를 그릴 거고 뭐를 그릴 거야? 베타를 그릴 거야. 그럼 봐봐.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잘 보세요. 요 위에서 그려지잖아요? 그럼 교점이 없어요. 그럼 실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를 여기를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근이 몇 개 나오죠? 하나. 이 밑으로 내려오면 근이 몇 개 나오죠 무조건? 2개. 이거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식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상수함수랑 잘 보세요. 2개거나 1개거나 없는 거야. 다른 건 없어. 자, 상수함수 만날 때 그림 몇 개 나온다고요? 없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는 거야. 근데 2개를 더했어. 근데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래. 그렇다는 건 뭐야? 2개, 1개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어디 있는 거야? 무조건 하나의 상수함수는 여기 있는 거야. 하나 나와야 되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y는 b라는 게 있는 거야. 무조건. 이 상수함수 중에 무조건 있어야 돼. understand? 오케이? 나머지 하나는 요 밑에 있는 거야. 이게 뭐가 어디 밑에 있겠죠. 뭐가 있겠죠. 여기 잘 모르겠어.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총 몇 개 근이 나와야 된다? 3개 근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야. 이게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를 적절히 찾아내는 거고, 알파일 때 알파를 지나가요. 베타일 때 베타를 지나간다는 거를 적절히 활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를 잘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는 거지. 태훈아, 넣을 수 있겠냐? 알파, 베타, 감마? 어디가 돼야지 되겠냐? 크기 순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크기 순서대로 하면, 이게 알파, 베타가 그냥 내가 크기 순서를 한다고 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알파가 되는 거예요. 크기 순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를 내가 정할게요, 크기 순서대로.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A면서,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감마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베타였다고 치면 베타였을 때 뭐가 나오냐? 무조건. 뭐가 나오죠? 베타가 나오죠.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B인데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야. 논리적 모순이 없어요. 그리고 알파가 더 작잖아. 그럼 알파일 때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알파라는 얘기예요. 지금 알파, 베타, 감마로 하면은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제일 작고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감마가 제일 큰 놈이야. 오케이? 지금 이 순서대로 하면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요. 아마 바뀌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좌표가 뭐다? 여기 좌표가 뭐다? 알파, 알파예요. 여기 좌표가 뭐다? 베타, 베타예요. 여기 좌표가 뭐다? 감마, 알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랑 B가 둘 다 뭐랑 같은 거냐면 베타로 같아요. B가 뭐로 같다고요? 다? A랑 B가 다 뭐로 같다고요? 베타로 같아. A, B는요 다 베타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인 거고요. 이 좌표도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마지막 거 쓸게요.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나와야 돼요. 여기 감마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되죠? 알파 나와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알파 나와야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가 알파라고 나오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감마를 집어넣으면은 알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다 썼나요? 아, 내가 글 안 썼네요. 하나 조건이 더 있었죠. 뭐 있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몇이라고 줬죠? 15죠? 여기 15죠? 됐죠? 15니까 잠깐만 어디서 써야지 잘 썼다고 소문날까요?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게 15다라는 거니까 베타를 없애야지 잘 없앴다고 소문이 날까요? 누구를 없애야 잘 약분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볼게요. 여기서 계산이 되네요. 여기가 계산이 되네요. 약분되면서. 자, 좀 헤맸어요. 요거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고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게 약분이 돼요. 약분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몇이 된다? 1이 돼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몇이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해서 나와요. 알파 베타 약분되니까. 자,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요거 넘길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겠고 이게 뭐죠? 마이너스 루트 I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게 몇이라고 했죠 방금?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1이기 때문에 루트가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감마 마이너스 베타도 1이에요. 결론은 뭐냐? 그 알파가 가장 작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라는 거니까 이 차이가 다 몇이라는 거야? 다 1 차이라는 거야. 감마 베타 뺀 거 1 차이라는 거야. 이게 다 1 차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해서 다 1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4, 5,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했을 때 다 1 차이가 나는 거니까 지금 더하면 4, 5, 6이 되는 거죠. 1 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1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죠. 끝났죠.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9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니까 9는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지금 9를 대입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으니까 f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9예요. f9를 구해야 되는데 f9는요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베타니까 일단 요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베타 5 대입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된다? 9를 집어넣어요. 9를 집어넣게 되면 4니까 2죠.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몇이 나온다 이게? 3이 됩니다. 답이 3입니다. 자, 이 문제 쉽지 않죠? 좀 계산도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찾는 것까지는 할만했는데 계산 찾는 게 여기서 이렇게 넘겨서 약분하고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금. 나도 여기서 찾을 때 계산 찾을 때 조금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방량이 나오는 거야? 일단 요거 벌써 9시입니까? 시간 금방금방 가네요. 간 김에 계속 갑시다. 2개밖에 안 남았는데 또 다음 시간에 미루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3번, 4번 남았어요. 자, 야, 루트 x랑 x제곱은 느낌상 어떤 거죠? 뭔가 역함수랑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요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면요 역함수랑 관계가 많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다른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게 역함수 관계에 있어서 무리함수랑 2차 함수 나오면요 항상 기억하세요. 역함수 관계를 무조건 써요. 그래서 여기가 2차 함수죠. y는 x제곱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루트 x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뭔 소리냐? 요 부분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AB를 줬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x 더하기 3y 빼기 10은 0.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A 좌표가 몇이죠? 여기가 몇이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몇이다? 4가 나오고요. 여기 B 좌표 뭐가 나온다? 자, 이거 100% 이제 역함수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자면
얘의 역함수는요, y는 x를 칭시키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해보세요. 요렇게 그려져요.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게 대칭성이 있잖아. 대칭성을 쓰는 거야, 너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는 좌표. 자, 잘 보세요. 요 마이너스 2,4가 여기로 가면 어디로 가겠냐, 태훈아? 여기 좌표로 가면 어디로 가겠냐? 여기 좌표로 가면 어디로 가겠냐? 대칭이니까. 바뀌니까. 4,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야, 마이너스 X를 칭하면 XY 잘 바뀐다고 몇 번이. 야, 이건 이제 좀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넓이가 실제적으로 보자면, 여기 넓이가 실제적으로 보자면 여기가 몇 콤마 몇이죠? 여기가 x y절편이니까 x 0일 때 y 값이니까 몇이 되냐? 3분의 10이죠. 그죠? 3분의 10이죠? 맞아 안 맞아? 태훈아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요렇게 연결을 해요. 요렇게 연결을 해. 자, 이거 그림놀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넓이, 여기 파란색 넣어서 넓이가 여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칠해진 거. 여기까지 칠해진 넓이가 요 부분이 여기랑 넓이가 똑같아요. 대칭이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넓이, 지금 요 넓이 얘기하는 거야. 요 넓이랑 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뭐 마이너스 대칭이니까 똑같아요. 근데 요 넓이가 어디로 간다? 요 넓이가 일로 가요. 왜냐면 이게 또 대칭이잖아. 이 둘이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 파란색에다가 요걸 더한 것까지. 여기 동그라미 여기 세모라고 할게. 이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인 거야. 여기로 가요. 이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넓이가 일로 가요. 근데 여기 빼줘야 되잖아. 이만큼은. 이렇게 빼진 거야.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게 3분의 10이니까 아마 요런 정도 빠질 거예요. 요렇게 빠지는 거. 그래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 넓이가 요로 옮겨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 그래서 여기 다다리꼴 넓이에서 여기를 빼주면 돼요. 여기 다다리꼴 넓이에서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이게 지금 대칭성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0이었죠. 여기가 3분의 10인 거예요. 그래서 요 넓이가 여기로 옮겨와요. 이렇게. 이제 없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대칭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4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여기가 3분의 2가 돼요. 높이는 2죠? 그래서 요 다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여기가 3분의 10이고 여기가 2니까 요 다다리꼴 넓이는요. 3분의 10 플러스 2에다가 높이가 몇이 되는 거죠? 4짜리 곱하기 2분의 1 빼기 요 삼각형 3분의 2, 2인 거 빼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 빼주면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은 이게 2가 되겠고요. 여기 약분하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3분의 10하고 3분의 2 더하면 3분의 16이죠? 3분의 16에다 2를 곱하는 거니까 3분의 32에서 3분의 2를 빼줍니다. 그럼 3분의 30이 되면서 답은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10판 맞아요? 뭔가 계산 틀린 거 없죠? 대칭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문제. 계산 안 틀렸기 바라면 선생님 답을 없어가지고 대칭성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대칭성. 근데 이렇게 열심히 써놨어요. 10 맞아요? 네. 맞대요? 오늘 제가 했는데 응. 마지막 거 3번 10번 10으로 정답을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그래프 나오죠? y는 k로 묶으면 x
x 플러스 2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다 표준 바꿀게요. 얘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로 묶으면 x 빼기 2 마이너스 4. 자, 얘는 마이너스 2, 4에서 시작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합니다. 얘는 어디서 시작하죠? 아, 마이너스 2, 4죠? 미안해요. 마이너스 2, 4에서 시작하는 거고, 요 그래프는 얘는 2,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부호도 바뀌고요. 여기 바깥의 부호도 바뀌었어요. 그럼 뭐 대칭이죠, 그러면? 뭐 다 바뀌었잖아. 여기 x 부호도 바뀌고 y 부호까지 다 바뀌었어요. 그럼 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죠? 둘이 원점 대칭이에요.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x랑 y 부호 바꾸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k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빼내면 마이너스 k의 x 빼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다 곱해주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나와요. 바로 계산해보면 원점 대칭이에요. x, y 부호 다 바뀐 거예요. 이건 직접 해보세요. 제발 안 해본 다음에 안 해보면 다 못해요. 내가 지금 시켰을 때 문자 나왔을 때 안 해보잖아요. 100% 못합니다. 무조건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원점에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안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K가 음수였어. 니은이 지금 K가 음수야. K가 음수이면 당연하겠지만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1, 4인데 이게 음수야. 어떻게 그려지죠? 음수니까 요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음수면 양수잖아. 얘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되는 거야. K가 음수면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져요. 원점 대칭으로. 그러면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 만나요. 이게 K가 음수가 되면요.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만날 방법이 없어요.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K는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K는 무조건 무슨 수라는가? 만나려면 일단 태연아? 음수가 아니니까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죠.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K가 양수에서 돼야지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시작점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나씩 드릴게요. K가 이게 양수가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얘는 어떻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K가 양수면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원점 대칭인 거야. 그럼 이게 얘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얘도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지, 결론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 그러면 봐봐. 근데 봐봐. 이게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지금 다 지워버릴게요. K가 양수였어. 다 지워버릴게요. 여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여기서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두 점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봐봐. 빨간색 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지나가. 그러면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도 지울게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이게 마지막 두 점이에요. 이것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더 올라가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안 만나요. 얘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안 만나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언제냐면 요 그래프가 여기 지나갈 때. 서로 원점 대칭이니까. 서로의 시작점들이 지나갈 때가 최대값이에요. 두 점 만날 때가. 이 그래프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구냐? 얘가 지금 얘잖아. 그럼 어디 지나가야 돼? 얘가 마이너스 2, 어디 지나가야 돼?
4를 지나갈 때가 최대값이에요. K가.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4K. 루트 4K.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넘어가면요. 8은 루트 4K니까 제곱하게 되면 88을 일찍 사고 4K니까 K 값은 뭐가 나온다? 1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 최대값은 몇이 나온다? 16이에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답은 기역 디귿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다 풀어줬어요. 일단 주어진 거는.